지금으로부터 1300년 전 당나라. 이 나라에는 황제조차 두려워하는 신하가 한 명 있었습니다. 이름은 위징. 낮에는 천하를 다스리는 재상이었지만 밤이 되면 이 남자에게는 또 다른 직책이 있었습니다. 하늘의 명령을 집행하는 천상의 심판관. 그리고 어느 날 장안성 한복판에 용의 머리가 피투성이가 되어 나타났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냐고요?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당나라의 수도 장안성.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살던 세계 최대의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에 원수성이라는 점쟁이가 하나 살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좀 특이했어요. 매일 아침 어부들이 찾아와서 물어봅니다. 선생 오늘 어디서 고기를 잡아야 합니까? 원수성이 말해주면 그 자리에 가서 그물을 던지면 반드시 만선이 되었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됐어요. 어디서? 강 밑에서요. 장안성을 흐르는 경하라는 강이 있는데 이 강이 용왕이 원수성 때문에 머리가 터질 지경이었습니다. 어부들이 점쟁이의 말만 듣고 물고기를 싹쓸이하니까 자기 수족들이 다 잡혀나가는 거예요. 이 인간을 가만 놔두면 내 강에 물고기가 한 마리도 안 남겠다. 용왕은 직접 움직이기로 합니다. 인간으로 변장해서 장안성에 내려왔어요. 점집 앞에 당당하게 섰습니다. 네가 그 유명한 점쟁이 원수성이냐? 원수성이 올려다보더니 빙그레 웃었습니다. 무슨 용건이신지? 용왕이 코웃음을 쳤죠. 우리 내기 하나씩 내일 비가 얼마나 올지 맞춰봐라. 시각과 양까지. 원수성 눈을 잠깐 감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내일 진시에 구름이 일고 오시에 천둥이 치고 미시에 비가 내리며 비의 양은 석자 세치 하고도 48방울. 석자 세치 하고도 48방울이라니 방울 단위까지 맞히겠다는 겁니다. 용왕은 속으로 복수했습니다. 비를 내리는 건 자기 아닙니까? 자기가 비를 내리는데 점쟁이가 어떻게 맞히겠어요? 이번에야말로 이 사기꾼의 가면을 벗기겠다. 좋다. 네가 맞히면 내 머리를 주마. 틀리면 네가 이 장 안에서 당장 꺼져라. 내기가 성립됩니다. 그날 밤 용왕은 의기양양하게 용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천상에서 칙령이 내려옵니다. 옥황상제의 명령입니다. 황금빛 두루마리가 펼쳐지는데 거기에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진시에 구름을 일으키고 오시에 천둥을 치며 미시에 비를 내릴 것. 강우량은 석자 세치 48방울. 한 글자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용왕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점쟁이가 맞힌 게 아니라 이미 하늘에서 정해져 있었던 겁니다. 원수성은 하늘의 뜻을 읽은 것이고 용왕은 자신이 하늘의 도구에 불과하다는 걸 몰랐던 거죠. 이대로면 내기에서 지게 됩니다. 머리를 걸었는데 여러분, 이 순간 용왕 앞에 두 가지 선택지가 놓입니다. 하나, 칙령대로 비를 내리고 점쟁이에게 진다. 둘, 칙령을 살짝 바꾼다. 용왕은 두 번째를 선택합니다. 비를 내리는 시각을 한 시즌 늦추고 강우량을 8점 줄였습니다. 이러면 원수성의 예언은 틀리게 되니까요. 비를 내리면서 용왕은 쾌재를 불렀습니다. 네 예언은 틀렸다. 그런데 용왕은 몰랐습니다. 자신이 방금 한 일이 1000명을 거역한 대죄라는 것을, 그리고 그 대가가 어떤 것인지도. 바로 이 순간 용왕의 운명이 결정되었습니다. 참수형. 참수를 집행할 자가 누구인가? 천상에서 공표됩니다. 인간계의 위징. 용왕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위징이라면 당나라의 재상. 인간 아닌가? 인간에게 죽다니. 하지만 위징은 낮에는 재상이 돼 밤에는 천상의 관원이었습니다. 하늘의 명을 집행하는 천정의 심판관, 그 비밀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다급해진 용왕이 마지막 수를 씁니다. 당태종 이세민의 꿈속에 나타난 겁니다. 폐하, 제발 살려주십시오. 내일 저를 죽일 자는 폐하의 신하 위징입니다. 폐하가 위징을 하루만 붙잡아 주시면 저는 살 수 있습니다. 피눈물을 흘리며 매달리는 용왕. 태종은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내 신하 하나 하루 붙잡아두는 게 뭐가 어렵겠는가. 약속하지. 이때 태종은 몰랐습니다.
이 약속이 지킬 수 없는 약속이라는 것을. 차영일이 밝았습니다. 태종은 아침 일찍 위징을 궁으로 불렀습니다. 위징 오늘은 정무를 쉬게. 과인이 자네와 바둑이나 한판 두겠네. 재상을 하루 종일 자기 눈앞에 붙잡아 두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위징이 용왕을 죽일 수 없겠지. 바둑판이 펼쳐졌습니다. 탁탁 흑돌과 백돌이 번갈아 놓입니다. 오전이 지나고 점심이 지나고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합니다. 태종은 내심안심했습니다. 됐다. 오늘 하루만 넘기면 된다. 그런데 바둑을 두던 위징의 고개가 서서히 앞으로 떨어집니다. 깜빡 깜빡 눈이 감기더니 코를 골기 시작했어요. 잠이 든 겁니다. 태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고 있으니 더 안전하지 않은가. 잠자는 사람이 누굴 죽이겠나. 깨우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위징이 갑자기 눈을 떴습니다. 그 순간 궁밖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패패하. 하늘에서 용의 머리가 떨어졌습니다. 태종이 벌떡 일어나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장안의 네거리에 피범벅이 된 거대한 용의 머리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경화용왕의 머리였습니다. 태종이 위징을 돌아봤습니다. 위징은 조용히 바둑돌을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꿈에서 1000명을 집행하고 왔습니다. 바둑을 두다 졸면서 꿈속에서 천상에 올라가 용왕의 목을 벤 겁니다. 태종은 깨달았습니다. 인간의 꾀로 하늘의 뜻을 막을 수는 없다는 것을. 이야기가 여기서 끝이면 좋겠지만 진짜 무서운 건 이제부터입니다. 그날 밤 태종이 잠자리에 들었는데 침전 밖에서 뭔가가 문을 긁는 소리가 들립니다. 끼액 끼액 그리고 들려오는 목소리. 이세민, 살려준다고 하지 않았느냐. 머리 잘린 용왕이 피를 질질 흘리며 서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매일 밤 하루도 빠짐없이 태종은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천하를 호령하는 황제가 밤마다 비명을 지르며 깨어나는 겁니다. 이때 나선 것이 당나라 최고의 맹장 2명. 진숙보와 울지경덕. 이 두 사람이 갑옷을 갖추고 칼을 빼들고 밤새 문 앞에 섰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그날 밤부터 용왕이 오지 않았어요. 이 두 장군의 위험에 귀신조차 감히 접근하지 못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매일 밤 두 장군을 세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화공을 불러 두 장군의 모습을 그려서 문에 붙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뭔 줄 아세요? 중국 식당이나 중국 영화에서 빨간 문에 붙어있는 무서운 장군 그림 보신 적 있죠? 그게 바로 이겁니다. 문신, 문에 붙이는 수호신. 1300년 전 이 이야기에서 시작된 풍습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사건 때문에 태종은 결국 병이 나서 저승까지 끌려갑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위징이 손을 씁니다. 염라대왕에게 태종의 수명 20년 연장을 받아낸 겁니다. 저승에서요. 그리고 태종이 저승에서 돌아온 뒤 한 일이 뭔 줄 아세요? 서역에 승려를 보냅니다. 이게 바로 서유기의 시작입니다. 다음 이야기는 더 재미있습니다. 명나라 황제 주원장이 먹다 남은 전병을 사발로 덮어놓고 물었습니다. 이거 뭔지 맞춰봐. 군사 유배군이 그걸 정확히 마치 자왕제의 장난기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진짜 질문을 던지죠. 이 나라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가? 소병 하나에서 시작된 예언이 수백 년의 역사를 마친 이야기. 다음 편에서 만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시리즈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